내란 우두머리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사례는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가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한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논리는 전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핵심 구속 요건이었던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잣대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폭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조 편성과 운영까지 모두가 이러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됐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면 내란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의미를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찰스 1세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다 내전 끝에 반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기존에는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반역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졌다는 겁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중세, 영국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역과 내란의 의미 변천을 짚었는데 내란죄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논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